네, 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신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 중심 이슈 여기에 맞추셨습니다. 전기차 올해도 잘 달릴까입니다. 어제 분위기가 모처럼 만에 좋았잖아요. 네, 그렇죠. 시장의 중심에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잠시 후에 이게 좀 지속될까에 대한 부분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요. 간밤 마감된 미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양호하게 마무리가 됐죠. 네,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그 7%라는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왔는데요. 일단 상당히 높은 그런 상승률이고요. 아마 지금 40년 만에 이제 최고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볼 수 없는 그런 물가 상승률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내용 자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모든 분야의 그 물가가 다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초 같은 경우 중고차 가격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슈가 됐지만 이번 같은 경우엔 주택 가격, 중고차 가격, 식료품 이런 모든 분야가 다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상승세는 아마 상반기 내에는 계속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2월도 지금 7%대의 물가 상승률을 좀 예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내일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그 물가 지수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에서는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얘기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일단 7% 예상 수준이다라는 것 때문에 부합한다라는 그런 말 때문에 이제 일단은 지수는 좀 좋게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경기 재개주하고 이제 기술주의 상승률이 조금 도드라진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화학 같은 경우에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대표적인 모자이크가 3.9%, 그다음에 프리포트 맥로란이라는 회사가 5%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지난밤에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관련 쪽으로도 일단 섹터가 한 1%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아마 국내에서도 원유, 그다음에 원자재 관련된 섹터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금요일 저녁부터 아마 미국에서는 그 어닝 시즌이 이제 다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금융주가 먼저 실적을 발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팩트 세트에 의하면 지금 S&P 같은 경우에 4분기 실적이 20% 넘는 매출 성장세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4분기 연속 20%의 성장률을 기록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있지만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도 이를 상쇄할 만큼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미국 시장이 그렇게 크게 출렁거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쭉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제 원자재가 좀 심각한 것 같기는 해요. 네. 간밤 급등을 무더기로 하던데 동부의 한파가 몰아치면서 천연가스 선물이 한 13% 급등을 네, 했죠. 네. 유가, 금, 은, 금은 아닌가요? 금은 요즘 주춤하긴 한데. 금도 어저께 조금 올랐고요. 올랐어요. 예. 네, 그다음에 특히 구리, 알루미늄, 아연, 일단 거의 기초 소재가 다 대부분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배터리에 많이 필요한 것들인데. 네, 그러니까 배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다 들어가는 건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원자재 가격이 일단 12월 달을 저점을 해서 다시 지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알루미늄 가격은 다시 3,000불 달러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런 기초 소재 관련돼서 가격 상승폭은 좀 더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급을 받아서 만들어내는 그런 업종은 피해겠고 이 소재를 직접 다루는 기업은 또 호재겠죠. 예, 수혜와 피해 섹터 구분이 됩니다. 미증시 먼저 봤고요. 우리 시장 보겠습니다. 수급 이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전일 같은 경우에는 기관 외국인이 순매수, 그다음에 개인이 매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장 중에 보면 기관이 오랜만에 이제 순매수를 보였는데 이게 어떻게 외떠덕이라고 해서 이제 선물 가격이 먼저 외국인에 의해서 올라간 이후에 기관들이 순매수에 참여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모습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거래대금은 20조 9천억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계속 이제 거래대금이 아직도 좀 부진한 상황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적으로 본다라고 외국인이 한 4,500억 정도 어저께 순매수를 했고요. 이틀 동안에 9,400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은 6천억을 순매수를 했는데 10일 지금 계속
순매도로 10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기관이 한 400억 정도 순매수, 그다음에 외국인이 400억 정도 순매수, 기관이 한 1,300억 정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뭐 신한, 그다음에 후성, LG전자, 이노베이션, 하나솔루션 이런 뭐 실적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뭐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위메이드, LNF,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젠, 컴투스 홀딩스, 그러니까 그동안 조금 조정을 보였던 부분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저께 좀 하락을 했습니다. 1190원대로 일단 뭐 내려왔다라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제 뭐 모멘텀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조금 하향을 하면서 같이 이제 원 달러도 이제 좀 안정세를 찾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전일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반도체 특별법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전일 이제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 관련된 첨단 산업의 이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치가 향후에 이제 실시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시설 투자와 R&D 투자에 대한 이제 세제 혜택 관련된 좀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관련주들이 어저께 좀 좋은 그런 흐름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를 본다라고 하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어저께 뭐 사상 최대 이제 그 기관 수요 예측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게 뭐 개인 일반 청약에도 아마 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문제는 이렇게 이제 그 경쟁률이 올라간다라는 것 자체는 뭐 이게 작은 금액을 지금 청약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자금들이 아마 그 쏠림 현상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관련주들에 대한 여타 주식에 대해서 아마 매도세가 나오지 않을까.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1월 19일 날까지 이제 청약을 받습니다. 그러려면 1월 14일 월요일까지 뭐 주식 같은 경우 매도를 하셔야 이제 청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월요일까지는 조금은 조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앞서서 2차 전지하고 반도체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러면 그 이후에 매수를 하는 전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뭐 굳이 뭐 급하게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긴 호흡으로 네, 관심권에 두고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네, 그렇게 그렇죠. 정리하겠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체크해봤고요. 내용 좀 더 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 뭐 제가 이제 키포인트로 만들어 놨는데요. 전기차 관련돼서 특히 이제 자동차 관련된 부분이 뭐 올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각 회사마다 이제 전기차에 대한 그 뭐 양산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작년에 전기차가 한 400만 대 정도 글로벌에서 이제 팔린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올해는 그보다 많은 630만 대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완성차 업체들이 전용 플랫폼 전기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출시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뭐 독일의 이제 3사 같은 경우도 아마 올해 전용 전기차 플랫폼의 차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전일 애플카 관련된 실무자가 이제 방한을 했었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이 알려지면서 애플카 관련된 그런 종목도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근데 애플카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 조금 조심하셔서 아마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내용이 아직 뭐 구체화되어 있는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그냥 루머에 의해서 하루 이틀 오르고 또 뭐 조정을 보이는 그런 이제 패턴을 계속 지금 작년 이후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투자하실 때 좀 유의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렇게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면서 같이 덧붙이는 게 자율주행차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 뭐 일단 벤츠가 뭐 국제 기준으로 의한 자율주행 3단계를 이제 승인을 취득을 했고요. 현대차도 올 내에 아마 제네시스 모델에 이제 3단계가 탑재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3단계가 탑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더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관련돼서는 뭐 그 통신 관련돼서 이제 그 V2X 이제 통신 부분이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거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컴트로닉스 같은 경우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카메라 관련된 부분은 이제 LG 이노텍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전기차 올해도 달릴까에 대한 대답은 달린다. 자율주행에 주목하셨습니다. 관심주로 캠트로닉스와 LG 이노텍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